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오늘 해설에는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6강전 네 번째 대결인데요. 그동안의 대결에 있어서는 랭킹 10위권 안쪽의 기사들이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강자들이 소속들이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지석 선수와 안성준 선수에 이어서 어제 이동훈 선수가 8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대국은 어떤 선수들의 대국인지 대진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6강전 네 번째 대결, 윤찬이 5단과 김명훈 3단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까지의 대결들을 보면 이영구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만만치 않은 강자들의 대결, 그리고 안성준 선수의 랭킹 1위 격침 이런 것이 눈에 띄고요. 네. 오늘 윤찬이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도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는 기사들의 만남이니만큼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찬이 5단과 김명훈 3단의 대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예 기사들이다 보니까 패기 넘치는 대국이 기대가 되는데요. 게다가 이 두 선수가 전투라면 마다하지 않는 기풍이기 때문에 네.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분명히 김명훈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윤찬희 선수가 최근에 10연승 중이거든요. 네. 예측 불허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과연 8강전 네 번째 이름으로 올릴 기사 어떤 선수가 될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반듯하게 돌을 올려놨는데요.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우승자에게는 7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제한 시간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의 대결. 바둑은 윤찬이 5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착수에 있어서도 윤찬희 선수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10연승 중인데요. 이 GS 칼텍스배 예선뿐만이 아니라 KBS 바둑왕전 예선, 그리고 GS 칼텍스배 본선 24강, 승단대 모든 판을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랭킹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현재 3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수가 대단한 것이 90년생 기사거든요. 사실 신예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은 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적이 좋아지고 또 랭킹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2월 랭킹 3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김명훈 선수는 지난해 2월에 랭킹이 반입이 됐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도 사실 대단한 걸로 치면 몇 손가락 안에 끼는 신예 기사죠. 그렇죠. 이 선수가 얼마 전에 LG배 우승 이후에 강동윤 선수의 인터뷰에서 이 가장 잘 나가는 신예 기사, 어린 기사 5명을 애기 5인방이라고 지칭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5인방 중에서 입단은 가장 늦었지만 아주 폭발적인 성적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는 벌써 본격기전 준우승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양신의 이동훈, 변상일 선수 이렇게 4인방으로 불렸는데 이 선수들은 어렸을 때 붙어봤지만 김명훈 선수는 조금 늦게 입단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랭킹으로 보면 그 5명 중에 3등이거든요. 다른 영재들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있고 나이도 변상일 선수와 동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늦게 입단을 해서 나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97년생의 기사고요. 저는 이 김명훈 선수의 2015년을 2%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물론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우선 무엇보다도 레츠런 파크배 준우승이 참 아쉬웠죠. 신진서 선수와의 이 결승전에서 먼저 선승을 거두고도 2연패를 당해서 준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네. 그 외에 이민배에서의 성적이나 또는 LG배에서의 성적을 봐도 뭔가 이 마지막 하나를 넘지 못해서 좀 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이 얘기했다시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김명훈 선수의 첫 진입 랭킹이 20위였거든요. 네. 뭐 지금의 19위도 대단한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첫 진입이 20위였고 그 이후에 사실 더 올라갔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19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줘야 그래도 이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좀 전투적인 기품과 그리고 입단하자마자 좀 두각을 나타냈던 기사들이라는 거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도 입단하자마자 이 초단으로서 엄청난 랭킹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초단 돌풍의 원조가 윤찬희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뭐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세계 최강의 초단으로 불렸던 박영찬 당시 초단도 있었고 네. 뭐 그때부터 해서 쭉 있긴 있었습니다. 뭐 박진솔 선수도 입단하자마자 세계대 본선에 올랐고요. 그런데 윤찬희 선수도 입단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당시 같은 시기에 초단 돌풍을 일으켰던 한상훈 초단과 함께 쌍두마차였습니다. 네. 방송 전에 저도 박정상 구단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사실 초단 돌풍하면 당시에 한상훈 선수가 LG배 결승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찬희 선수가 좀 가려진 것 같은데 어떤 활약을 보여줬던 건가요? 당시에 제 기억에 입단하자마자 한 본선 2개 정도를 올라갔었고요. 게다가 왕이전에서 당시 이영구 선수를 꺾었나요 하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계속 올라갔던. 네. 하지만 당시에 같은 초단 돌풍을 일으켰던 한상훈 선수에게 번번이 중요한 길목에서 져서 약간의 아픔을 간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왠지 실력에 비해 뭔가 좀 가려진 느낌이 있는 기사. 그 선수가 바로 윤찬희 선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이 연구생 시절부터 굉장히 실력이 강하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것이 뭐 프로 바둑계에 이미 알려질 정도니까요. 굉장히 탄탄한 실력으로 프로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의 미니 중국식 포석에 김명훈 선수는 우하부터 걸쳐갑니다. 네, 소목을 두고 나서 미니 중국식을 두고 그 이후에 상대가 우하기를 걸쳐 올 때 그에 대해서 저렇게 아래쪽을 붙이는 정석을 선택하는 것은 조은현 구단이 굉장히 애용하는 포석이죠. 발빠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실리에 중점을 두는 포석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을 생각한다면 이 아래쪽 붙인 수로는 날일자 협공이 보통입니다. 여기서도 백이 벌리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석이라면 이수인데 이수보다는 이수가 그래도 최근의 연구이고요. 그런데 김명훈 선수는 더 가네요. 더 과감한 수를 두네요. 사실 역시. 과감하게 두는 선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수도 없는 수는 아니고 그 외에 예전에 구리 구단이 이 우하기 정석을 여기까지만 해두고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여기를 걸친 적이 있습니다. 걸치고 날일자를 두니까 네. 이쪽을 다가섰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신예 기사의 패기를 보여주는 벌림인데요. 네. 지금의 저 벌림은 양쪽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백이 한 번 더 지키면 우변은 좋은 자세가 되고 흙이 이쪽을 가르고 들어온다면 이쪽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붙이고 이쪽을 끊는다면 네. 애초에 있던 이 백한점을 이용해서 우상기에서부터 아주 치열한 수익기 싸움이 벌어지는데 뭐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도 어느 정도 정석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몇 차례 나온 적은 있는데 지금의 형태에서는 사실 많이 나온 적은 없고요. 이 진행은 흙이 이 소목 미니 중국식이 아니라 그냥 화점 소목 중국식으로 둘 때 이 우하기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백이 조심해야 할 점은 상대가 이렇게 가르고 들어왔을 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수가 좋지 않아요. 흙이 모양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이렇게 가만히 마늘모로 가르고 나오는 순간 네. 이 101점과 이쪽 101점이 갈라지면서 흙이 우세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윤찬희 선수가 갈라간다면 백이 붙이는 수는 절대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확실히 지금의 저 벌림 수만 봐도 김명훈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빠르게 자신 있게 착수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만약 흙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우상을 굳혀둔다면 이 진행은 좀 당하게 되는 걸까요? 뭐 굳히는 것도 둘 수는 있는데 일단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느낌이라서 반발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자, 윤찬희 선수 돌은 집었고요. 네, 역시 갈라갑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 뚝딱뚝딱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백도 모양은 역시 이 붙이는 수밖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걸쳐서 우상기를 압박하는 것은 가르고 나왔을 때 백의 자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붙여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고 윤찬희 선수도 분명 우변 쪽을 가르고 들어갔을 때에는 상대가 붙일 때 어떻게 응징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변을 갈랐을 텐데요. 과연 그 응징 수법이 무엇일지. 흙이 안으로 말고 바깥으로도 젖혀갈 수가 있을까요? 이쪽 젖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은 또 한 번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끊는 것과 안쪽 젖히는 것이 있죠. 안쪽 젖힘을 둔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흙은 늘거나 한 칸 뛰는 것이나 뭐 둘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진행이 과연 누가 우세한 것인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은 백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끊는다면 그때 흙이 뒤로 늘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약간 흙이 편한 싸움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곳을 두고 이렇게 꽉 이어서 우상기에서 정말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어렵지만 흙이 좀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귀에 선점을 했기 때문일까요? 지금 가만히 받아두네요. 네. 저 가만히 받아둔 수는 방금 전처럼 젖혔을 때 상대가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귀 쪽을 백이 파고 들었을 때 이 네.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이렇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두는 걸로 정석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다음에 백이 먼저 우변 쪽을 건드린다면 이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윤찬희 선수의 판단입니다. 젖힌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잔잔하게 진행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명훈 3단과 윤찬희 5단의 대결. 나이는 97년생, 90년생입니다. 랭킹이 19위와 35위의 대결인데요. 좀 네. 차이가 나지만 윤찬희 선수가 5계단이나 끌어올렸어요. 김명훈 선수의 19위는 계속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의 19위이고요. 윤찬희 선수의 35위는 랭킹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 35위거든요. 네. 그래서 랭킹만으로 이 두 선수의 대결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 최근 10경기가 10연승이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김명은 선수는 7승 3패. 지난해 레츠런 파크배 준우승도 거뒀습니다. 윤찬희 선수의 저 10연승 가운데에는 GS 예선에서 김성진 선수, 박재근 선수, 송지훈 선수 등을 꺾었던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24강전에서는 강승민 선수를 상대로 반집승을 거두면서 16강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는 이번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전기 4강 시드를 부여받으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16강으로 바로 직행을 했죠. 김명훈 선수에게 GS 칼텍스배는 사실 좀 아픔이 있는 기전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목진석 선수에게 4강전에서 패했는데요. 네. 정말 질레 질 수 없는 바둑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또 지난 시즌에 GS 킴의 이름을 빼앗은 선수가 또 김명훈 선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김지석 선수가 GS 칼텍스배에서만 16연승을 거두는 등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 연승을 틀어막은 기사가 바로 김명훈 선수입니다. 지난대 16강에서 김지석 선수를 꺾었고요. 그 김지석 선수가 이번 대회 지금 8강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GS 칼텍스배 더욱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16강전. 초반 주어졌던 10분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찬희 선수가 우상기에서 뒤로 늘었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도 그냥 가만히 늘어두는 정도로 진행을 시켰고요. 일단 이 자체가 상대 돌을 조금 눌러서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을 두니까 한 칸을 띄웠습니다.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약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양쪽의 백도를 가르고 나오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짝 짚어갑니다. 흙이 여기 미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서 백이 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나와 끊어서 백이 괜히 강하게 두다가 양쪽이 갈라지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느낌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밀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행마하는 것이 더 좋죠. 사실 김명훈 선수 하면 그동안에 좀 따라왔던 기사의 이름이 있거든요. 아, 그게 누군가요? 백홍석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따라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선수죠. 네. 예전에 백홍석 선수에게 입단 전에 실전 대국 지도를 많이 받았던 선수가 김명훈 선수인데요. 김명훈 선수가 연구생 시절부터 백홍석 선수에게 굉장한 승률을 기록을 해서 백홍석 선수가 이 김명훈이라는 연구생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백홍석 구단이 동료 기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때부터 입단은 하지 않았지만 김명훈 선수라는 존재를 동료 기사들도 알게 됐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미 좀 유명했었고 예전에 저도 통합 예선에서 당시 연구생이던 김명훈 선수와 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그 전에 이 선수의 명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대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홍석 구단이 가르쳤던 기사들로 남자 기사는 대표적으로 김명훈 선수, 또 여자 기사는 박태희 선수가 있거든요. 네. 네, 기풍이 다 닮았죠. 전투적이죠.
김명훈 선수가 지난해 이 레츠런 파크배 결승에서 신진서 선수와 대국했던 결승 1국의 포석을 보면 이 선수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두는 선수였나 싶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일기가 강하기로 알려져 있던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작전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판을 주도했던 김명훈 선수의 명국입니다. 그런 전투면에 있어서 백홍석 구단하고 비교해 본다면 김명훈 3단은 어떨까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백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일직선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둔다는 느낌이라면 김명훈 선수는 파괴력 면에서는 백홍석 선수보다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이고 대신에 뭐랄까 약간 영리하게 싸우는 그런 느낌의 선수입니다. 저 하나, 둘, 셋. 좀 더 날렵한 수를 선택을 하네요. 네. 저렇게 어깨를 짚고 나서 날짜로 두는 수가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행마이긴 한데 지금처럼 백돌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행마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텁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흑도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당장 강하게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이 두 칸 사이가 조금 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수보다는 한 칸이 일감이긴 했는데요. 네, 날렵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흙이 두터워서 백을 좀 공격을 하러 간다면 딱 떠오르는 수단이 어디 방향일까요? 그냥 뭐 딱 떠오르는 이쪽을 가르는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급소를 갔을 때 이 약점을 노리면서 전체 백돌의 이 안형을 뺏으러 가는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이쪽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둬서 이 한 점을 차지하면서 약점을 노리는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손을 빼겠죠. 손을 뺀다고 해도 백이 먼저 둬서 뭐 어떤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윤찬희 선수는 밀어서 물어보는데요. 두 선수 모두 전투를 마다하는 기풍은 아닙니다만 윤찬희 선수는 좀 더 두텁게 두면서 그 상대가 무리를 하길 기다리는 느낌이고 김명훈 선수는 적극적으로 계속 작전을 걸어가는 스타일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바둑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셋, 넷. 수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찬희 선수도 추울게 돌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둑 김명훈 선수가 적극적으로 다가섰을 때 윤찬희 선수가 참다가 그 받아치는 그 휘몰아치는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우변에서 흙 두 점이 백을 양쪽을 가르고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난한 바둑보다는 좀 더 이 전투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중앙으로 한 칸 띄는 것이 일감이긴 한데요. 역시 어렵지 않게 네. 처리합니다. 바둑 격언에 중앙으로 한 칸 띄는데 악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네. 하지만 뭐 이 격언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 한 아마 3급 정도 실력까지는 그래도 격언을 따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넷, 그 이상이 되고 고수가 될수록 격언을 무시한 채 뭐 무시까지는 좀 그래도 격언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명훈 선수도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네요. 지금은 그 자리를 흑이게 당하게 된다면 우측의 백돌이 워낙 갑갑합니다. 뭐 흑은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두 칸을 뛸 수도 있고 이쪽이 틀어 막히는 순간 안쪽에서 백이 뭐 잡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을 때에는 일곱, 여덟.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느낌이 이제 주도권이 되는 거고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된다면 그때는 판이 좀 힘들어집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한 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책에서 봤었는데 과거에 서봉수 구단에게 어느 바둑 기자가 바둑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돌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방금 전에 이 한 칸을 띄어서 흙의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것이 비슷한 맥락이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네, 서봉수 구단은 워낙 다섯, 타계를 전공으로 하시니까요. 서봉수 구단이 인터뷰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전성기 때 서봉수 구단의 바둑을 보면 워낙 타계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돌이 뭐 두터움과 연결하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긴 했습니다. 워낙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대마 타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연결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바둑이 됐겠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박을 때 일단 들여다보고 날일자 가는 형태 윤찬희 선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민 이상 여기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래쪽을 미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둘 거라면 흙은 이 교환 없이 아래쪽을 밀었어야 합니다. 지금 먼저 위쪽을 밀었다는 것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행마를 하겠다는 뜻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민 이상은 당연한 진행이군요. 네. 김명훈 선수가 중앙 쪽에 더 강렬한 공격을 원한다면 여기서 위로 밀어갈 수도 있는데 먼저 실리 손실을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밀면 30초 하나, 흙은 이쪽을 틀어막고 둘, 좀 더 좋은 자세로 아래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있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요. 여덟, 김명훈 선수 역시 밀어가네요. 네, 공격적입니다. 아직까진 잔잔했던 바둑. 하지만 지금부터 달라질 것 같은데요. 중앙 부분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후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21기 GS 칼텍스의 프로기전. 본선 16강전 네 번째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훈 3단과 윤찬희 5단의 대결. 일곱, 네, 김명훈 선수가 아주 멋있는 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중앙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쪽을 밀고 실리적 손실은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덮어 씌웠단 말이죠. 이건 뭐 프로 기사가 아니라 그냥 화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멋있긴 합니다만 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약간 허무한 공격이 될 수가 있죠. 네. 지금도 윤찬희 선수가 먼저 이쪽을 두면서 이제 다음에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30초 이쪽 하나, 두 칸 사이를 가르는 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여섯, 이쪽을 받으면 이렇게 붙여서 네. 아홉, 열, 끊고 두 한 번 점을 잡으면 남았습니다. 좌측으로 돌파하는 순간에 다시 끊어야 되는데 일단 이쪽 백돌도 약간의 엷은 형태가 되고 이 백돌 전체에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진행이라면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럼 그 부분의 약점을 좀 조심하면서 행마를 해야 할 텐데요. 네. 30초 하나, 바로 떠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도 초읽기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갔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이쪽 붙이는 수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는 건데요.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도 이쪽에 무엇이 없다면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은 당연히 손해입니다. 네. 오히려 이 백의 네 칸 사이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흙도 이쪽을 노려야 되고 백도 이쪽에 방비가 가능하다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가르고 나왔을 때 김명훈 선수 과연 어떤 수단을 찾아낸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지금 바로 갈 수도 있나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일곱, 여덟, 아, 바로 네, 가죠. 갑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박정상 구단이 놓아 보았던 대로 좀 외길 수순처럼 보여졌었거든요. 그 한눈에 보이는 그림으로는 지금 김명훈 선수가 빗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 둘, 셋,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있을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수가 있나요? 뒤로 막은 걸로 해결이 됐나요? 일단 묘한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네.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으로 지금 연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찬희 선수가 그 수를 일감으로 떠올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둘, 웬만한 기사라면 그 수를 떠올리긴 쉽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은 젖혔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을 치받고 이렇게 끊어가면 네. 이 부분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점을 살려요. 한 점이 바로 잡히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단수 쳐도 계속 나가면 양쪽이 맛보기로 살아있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백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 이 진행이라면 넷, 백이 넘고자 해도 이 눈목자 사이가 조금 멀어서 확실치 않습니다, 연결이. 이런 식으로 가르고 치받는다면 네. 이미 끊어졌죠. 아까 젖히면서 받았더라면 중앙에 한 집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이 중앙 쪽으로는 아무래도 백의 형태가 지금이 낫습니다. 아까 이쪽을 젖혀서 지금 이쪽을 틀어막은 수로 여기를 젖혀서 한 점을 잡고 돌파를 당하는 것보다 넷, 이 중앙만 보면 백이 훨씬 좋은 자세이긴 한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곳에 백도를 쉽게 타개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네, 아무튼 김명훈 선수가 연이어 강렬한 선택을 하고 있고 윤찬희 선수가 자신의 기풍대로 꾹 참고 기다리다가 지금 네. 한 방 노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장기로 하는 분야에서의 충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수익기 싸움이 이 판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김명훈 선수가 약간 무리스러운 점은 있어요. 일단 흑이 여기를 지킨다면 네. 30초. 하나, 자신의 도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급소거든요. 그리고 흑의 안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호구로 지켜갔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있는 107점의 운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백돌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백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계속해서 돌파하는 수라던가 네. 혹은 뭐 여기를 건너붙여서 한 점을 살리고자 할 때 이쪽으로 돌파하는 수 이제 여러 가지 뒷맛을 남겨두고 지금 중앙을 끊어갔기 때문에 네. 이 백돌만 살 수 있다면 그래도 형태가 그럴듯합니다. 입구자로 들어오는 수단을 준비했던 건가요? 아까처럼 이 선을 바로 눈목자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이 눈목자 사이가 끊어지기 때문에 네. 먼저 이 중앙 쪽에 이런 약점을 노리면서 흑이 받아주길 기대하고 받아준다면 이 교환으로 인해 아까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이 선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을 일단은 받기는 했는데 우변에도 도움이 되는 수거든요. 네, 저 수는 윤찬희 선수가 이 백돌 공격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을 받지 않으면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뒷맛이 굉장히 고약했는데 지금 이 수는 받긴 받았지만 이 자신의 안녕을 돌보는 수가 아니라요. 뭐 여기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 상대의 이 눈목자를 방해하기 위해 치받은 겁니다. 흑돌이 여기 있다면 눈목자 자체가 성립을 하질 않죠. 30초. 하나, 가만히 붙여서 되는 건가요? 네, 뭐 붙여도 되고 이쪽을 둬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갔어요. 입구자 하나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긴데요. 붙이면 패가 됩니다. 붙이면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뒷맛이 있는데 네. 흑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지. 네, 이수에 대해서 김명훈 선수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붙이고 끼웠을 때 흙도 30초. 끊지 않고 하나, 뻗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셋, 넷, 근데 붙이면 어쨌든 뭐 백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아, 패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덟, 백흑도 네, 이렇게 가르는 것이 정수인데요. 폐 모양은 절대 안 나오는 자리죠. 급소 자리 날일자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김명훈 선수 대책이 있습니까? 자,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자, 깊은 한숨 소리도 나오고요. 네. 제 눈에는 김명훈 선수 대책이 보이질 않는데요. 셋, 뭐가 있을지. 이제 약간 노리고 있는 것은 여기를 막는 것이 선수라서 이쪽 흑돌에 대한 사활을 조금 노리고는 있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찝어서 흑이 여기만 잡고자 한다면 네. 그쪽은 끊기고 여기를 쭉 돌파해서 변신할 수가 네, 뭐 있군요. 변신하는 이런 것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네. 넷, 그런데 그런데 흑이 지금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치받는 수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상규의 흑의 생사만 완벽하다면 김명훈 선수 굉장한 위기입니다. 일선으로 먼저 젖히던가 하는 걸로 연결이 안 될까요? 우변이요. 네. 지금 우변이 이쪽을 젖히면 흑이 틀어 막지는 못합니다. 틀어 막으면 이제 끼어서 하나, 둘, 바로 3점이 떨어지죠.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다섯, 끊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젖힐 때 흑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붙여서 네. 간다면 이건 뭐 넘어가 봤자 단수가 선수가 돼서 안에서 사는 형태는 아닌데요. 두 점만 잡는다고 사는 게 네,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김명훈 선수가 9의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중앙으로 왔다가 상변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을 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의 사활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김명훈 선수가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두고 나서 일단 여기 끊는 것을 노리면서 상대에게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쪽 선수 활용을 통해서 한 집을 확보하고 이 2점을 잡는 정도 이제 그 정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끼웁니까? 이거는 일선으로 젖히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일단 아까와 같은 안에서 이 2점 잡는 것을 노리기에는 악수죠. 네. 지금은 여기 끼운 걸로 봐서 이쪽 귀 쪽 흙의 사활에 모든 걸 걸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귀를 보고 있나요? 이런 뜻이네요. 하나, 여기를 두면 네. 셋, 늘어서 넷, 다섯, 이렇게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일곱,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여덟, 막으면 아홉, 이제 여기를 찌르고요. 받을 때 네. 단수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쪽을 치중 가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안에 있는 흑돌이 못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백돌이 차단이 없어요.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점이 이쪽에 있는 백돌과 연결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네. 일단 무시무시한 수읽기가 나왔습니다. 네, 김영훈 선수 엄청난 위기로 보였는데 네. 30초. 하나, 둘, 셋, 순간적인 버티는 능력 네. 역시 대단하네요. 다섯, 여섯,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수상전을 좀 볼 필요는 있는데요. 백이 여기를 먼저 늘고 나서 사는 것은 흑도 그냥 넘겨주더라도 이 정도만 된다면 좋은지가 의문인데요. 역시 젖히죠. 일단 젖혔을 때 흑이 차단을 하면 네. 한 수 차이가 나죠? 아까 같이 됐을 때 수상전을 봐야 합니다. 단수 치고 한 네. 칸을 띄었을 때 이게 수상전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두고 먹여치고 그 느낌은 백이 빠를 것 같긴 한데요. 네. 흑이 여기를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약간 애매하네요. 30초. 하나, 둘, 일단 먹여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넷, 이렇게 다섯, 되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막았어요. 늘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막을 때 지금 네. 수상전이죠. 이거 유가무가 같기도 한데 백이 잡혔네요. 유가무가예요. 백이 한 수 부족이죠. 이건 큰일 나는데요. 네, 지금 누가 빠르더라도 한 수 차이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뭐 서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수상전입니다. 일단 이건 잡혔어요. 실제로 차단을 했고요. 네.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서로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GS 칼텍스배 하면은 새해를 여는 첫 본격 기전이다 보니까 전투를 즐겨하는 기사들도 좀 마다하는 그런 네. 진행들이 많았거든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신중한 남았습니다. 바둑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바둑은 전혀 신중하진 않습니다. 두 선수가 본인의 기풍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단 시간의 바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훈, 윤찬희. 방금 전에 그 수읽기가 거의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수읽기다 보니까 두 선수라면 제가 볼 때는 뭐 30초 안에 읽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김명훈 선수는 분명 그것을 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시키다가 네. 그것이 한 수 부족으로 이제 판단이 되니까 갑자기 초읽기를 사용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자, 초읽기 마지막이에요.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비틀어 갑니다. 먼저 2에 2. 네. 지금 막아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여기를 막고 수상전을 가도 네. 비슷합니다. 혹시 백이 이 단수를 아껴놓으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진행을 시켜볼까요? 만약에 아까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30초. 하나, 둘, 셋, 이 진행이죠. 네. 넷, 다섯,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끊고 일곱, 여덟, 어차피 여기를 두는 것은 단수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거라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아까와의 차이라면 네. 백이 이 단수를 아껴놨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들어갔을 때 여기 공백 하나 비지 않습니까? 한 수 차이였으니까요. 네, 한 수 차이였는데 한 수가 백이 빠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곳을 두었을 때 흑도 다른 식으로 수를 조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갔을 때가 백이 안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면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여섯, 그때는 아까와는 달리 이 먹여치는 교환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아홉, 그냥 이렇게 두면 제 느낌으로는 흑이 수가 빠른데요. 받을 때 네. 두고 메우면 네, 흑이 한 수 빠르죠. 이제는 뒷공배가 상관이 없군요. 네, 그렇네요. 흑이 한 수 빠릅니다. 실전에 비틀어 가기는 했지만 여기서 30초. 먼저 흑이 하나, 밀고 들어간다면 둘, 셋, 뭐 이곳을 먼저 교환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섯, 여기만 흑이 밀고 들어가면 여덟, 흑이 빠릅니다. 김명훈 선수 다 잡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진행에서
맞고 아까 그 먹여치는 교환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흑이 만약에 그 교환을 하면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곳에 먹여치는 교환이요. 네. 이것이 그리고 밀고 들어간다면 이것은 이건 흑이 걸려요. 그렇죠. 이건 흑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아까와의 차이라면 먹여쳐 두었기 때문에 괜히 여기 하나 메워져 있는 거죠. 어차피 백이 여기를 메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먹여쳐서 상대에게 메우게 해준 거니까 한수 자충골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 단수를 백이 미리 쳐놨을 때에는 흑이 먹여치는 이유가 혹시 여기서 뭐 백이 먼저 한 집 내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수를 조이는데 이제 백이 도움이 되나 해서 먹여쳐 둔 건데요. 셋, 넷, 방금 전처럼 이곳에 교환이 되어 있다면 먹여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출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여치지만 않는다면 김명훈 선수의 대위기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일선 들어가면 백이 다 잡혔습니다. 모습을 보더라도 김명훈 선수 상당히 괴로워 보입니다. 귀까지 빨개졌네요. 자, 우상의 수상기 잠시 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